일본 측도 뭔가 대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여론전을 일단 좀 펼칠 겁니다. 구체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라고 하는 건 일단 시행령 발표를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. 이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만으로도 일본은 지금 충분히 좀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이라 보고요. 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봤을 때 또 이게 한일 갈등이 또 점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좀 빼는 스탠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죠. 예.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론전을 펼쳐서 이제 그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. 그 G7 회담에서도 아마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계속 하겠죠. 예. 그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 선언을 했다. 그 여기 유럽의 국가들도 지소미아를 많이 맺고 있는데 우리랑 당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한국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음으로 양으로 좀 그렇게 메시지를 좀 보내고 예. 여론전을 펼칠 거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발사체를 더 주목하는 이유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고 나서 그때 의견을 들어봤지만 이게 미국에도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.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은 조금 안타까워하고 불만을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런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미국의 이제 국내 언론 여론들이 지금 뭐 구체적인 반응들을 내놓기 시작했죠. 미국이 존재감이 좀 없었다. 그 전에 이미 싸움을 말렸어야 한다라고 네네. 하는 이제 복귀와 반성을 지금 시작을 한 건데 예. 우리도 계속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도 한일 지소미아를 우리도 국가 주권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나라인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좀 계속 보낸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지소미아는 유지를 하되 근데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중재안들을 내놓지는 않았었죠.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이제 식이었는데 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알아서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왈칵 또 화를 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미국은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이건 이제 한일 갈등 이제 경제 문제, 통상 문제로 좀 봤던 거죠.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는. 예. 그러다가 이제 안보 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이제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고 해서 지금 화를 좀 내게 되는 것인데 네. 예.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이 지금 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. 많은 네.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죠. 지금 한미 동맹이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그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예. 앞으로 조금 뭐 메시지 관리나 이제 관리 강화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앞으로의 긴밀한 협의가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경제로 받아들였던 미국, 뭐 안보 문제로 받아들였던 뭐 한일 상황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미국의 이번 반응을 볼 때 그래도 뭐 실망, 강한 우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긴밀한 협의라고 하기에는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여러 번의 유선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거든요.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? 그 7, 8월 중에 어제 오후 3시에 그 김현종 2차장이 예. 발표를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쭉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더욱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메시지 골격이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7, 8월 동안에 한미 간에 분명히 통화를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본이 계속 이렇게 지금 태도 변화가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몰리고 있다. 이제 그게 미국에 보내는 신호인 것이죠. 예. 더 이제 지소미아 종료 같은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미국이 좀 그 갈등을 중재를 해달라. 네. 한일 간은 지금 자존심 싸움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서로 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과 공간을 만들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미국의 역할인 것이죠. 네.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걸 7, 8월 달에 아마 계속 신호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. 긴밀하게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.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. 일본의 태도 변화가 결국엔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 결단을 내린 겁니다. 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세세한 그 외교안보의 그 내막들을 아는 게 사실은 좀 피곤한 일이죠. 그냥 조용히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인데 네. 이것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이제 방아쇠를 좀 당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발표들을 좀 보고 저도 뭐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고 지금 요즘 계속 그러는데 예. 그 발표들을 좀 보고 보면 청와대도 내심 이게 이제 11월 23일까지 종료가 되는 것을 정말 그게 진짜 목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. 3개월 사이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좀 인식 변화와 역할이 좀 예. 있다면은 다시 봉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신호를 보낸 것이고 그리고 한미일 그 안보 체계에서 우리가 좀 가장 좀 수직적인 체계에서 가장 밑에 있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초적 역할이 아니다. 우리도 문제가
생기면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좀 보내준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거의 신성시되고 있는 문제잖아요. 이제 이게 파열음이 내고 있다는 거에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우리도 좀 타격이 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제 혹시나 지소미아 이제 종료 결정 자체가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로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.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시는 거죠?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걸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한미동맹의 필요 수준과 목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조금은 좀 다르죠. 과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뭐 그냥 어쨌든 미국의 대미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 수준과 목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쨌든 1차적인 게 북한의 억제,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게 우리의 뭐 한미동맹이 필요한 목표죠.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용이죠. 세계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좀 나서주길 선봉장에 나서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애매한 스탠스인 거죠.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대로 중국 견제에 선봉장에 씁니다. 인도 태평양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.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. 그러면서 또 이제 할까 말까 하면서 지금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을 좀 찌고 있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은 봐라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. 여기서 이제 그 한미 간의 이 동맹의 필요 수준과 목표가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.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에 이제 동맹이라고 언제나 생각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. 늘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응전을 할 때 서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가 동맹의 긴밀도죠. 언제나 같을 수는 없어요. 언제나 100% 일치화될 수는 없는 건데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상쇄해 나가면서 이제 그 도전에 응전해 나가는 것이냐가 동맹의 경고함인데 이게 오늘 요번에 좀 다시 한번 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는 좀 사실로 보입니다. 네.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내에서도 뭐 비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밝혀주셨는데 앞으로 미국이 조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해지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또 인상하는 거를 그런 쪽으로 청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? 제가 이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좀 올라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공동의 도전 과제들에 이제 한미는 응전을 좀 해야 돼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뭐랄까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도, 충성도에 대한 이제 시험을 또 계속 하겠죠. 확인을 계속 하고 싶어. 그렇죠. 그게 뭐 호르무즈에서 연합방위제 참여나 방위비 분담 문제. 그럼 너네도 좀 확인을 좀 해달라.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좀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청와대도 아주 쿨하게 반응을 했는데 한미동맹이 지금 미국의 강한 우려와 실망은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걸 알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게 좀 뭐랄까 좀 우여곡절이 있고 좀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 성격 변화들을 뭐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이게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미 의존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조금 더 그래도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방아쇠를 지금 당기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요. 지금은 좀 나라 안팎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좀 없어 보이고요.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이 정답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정리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결정으로 인한 득실 따져봤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?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쇄가 될 겁니다. 상쇄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입는 피해들, 좀 불안감, 우려들은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좀 마이너스,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본도 또다시 뭐 보복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불확실성이 경제적으로도 커졌어요. 그리고 군사 안보 기술적인 면에서도 한일 정보 공유가 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오늘 아침과 같은 상황이 일본 발표 따로 한국 발표 따로 이제 하면서 서로 뭐 만약에 이제 일본 발표 따로 한국 발표 따로 해서 서로 다른 재원을 얘기를 했다.
문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. 고도, 속도, 비행거리, 방향 네 가지 영역에서 정답을 내놓으십시오라고 이제 한미일에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. 예, 예. 여기 대해서 한국 답변, 일본 답변이 만약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. 그랬을 때는 그렇죠.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예, 없는 예. 것이죠. 근데 다 떼고 우리만 생각해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동해상으로 뭐 600km, 뭐 400km 이상 날아가는 거, 그게 이제 일본은 자기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. 사실 우리 내륙으로 오는 거는 지금 우리 그냥 만약에 정말 뭐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우리 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다 파악은 가능하죠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의 그 미사일 능력이나 군사 능력을 파악할 때는 여러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 재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예. 한일 간,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그 북한의 시험 발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예. 다른 답을 내놨을 때 그 불확실성 우려, 단기적으로 안보에서의 그 불확실성, 그리고 예. 경제 분야에서도 일본이 더 추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우려 자체의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의 좀 손실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플러스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? 우리의 이제 새로 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긴 거죠.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첨단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국산화 작업에 지금 들어갔지 않았습니까?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뭐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 체질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고 예. 네.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그럼 일본 측으로 봤던 미국 쪽으로 봤던 협조를 받던 그 정찰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처럼 지금 한일 지소미아가 있을 때처럼 정확하게 북한의 군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남측 영역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군사 자원 외에 우리도 뭐 이제 정찰 인공위성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찰 자산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. 이제 그게 만약에 지금 뭐 한미동맹 없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. 단기적으로 당장 나라에서는 내년에 513조 얘기가 되는데 그중 한 절반 이상은 아마 거기다 국방비에 쏟아 부어야 이제 주한미군의 뭐나 한미동맹의 균열의 그 틈을 세울 만한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예. 어쨌든 우리도 좀 국방비 좀 증액을 하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찰 자산이나 다른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도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이제 그 한미일 안보 체계 내에서도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간다라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간다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결과적으로 좋은 면이 되겠죠.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국론 부분이죠. 왜 방위비 국방비 증가를 계속하느냐? 또 북한도 또 물고 늘어질 거예요. 왜 자꾸 전력 증강하느냐라고 네. 하는 거.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. 네,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에서 높아진 것 같고요. 일단 일본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아베 총리는 뭐 역시나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겼고 뭐 먼저 신뢰를 깬 것도 우리고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일본 측도 뭔가 대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여론전을 일단 좀 펼칠 겁니다. 구체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라고 하는 건 일단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. 이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만으로도 일본은 지금 충분히 좀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네. 것이라 보고요. 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봤을 때 또 이게 한일 갈등이 또 점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좀 빼는 스탠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죠. 예.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론전을 펼쳐서 이제 그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. 그 G7 회담에서도 아마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계속 하겠죠. 예. 그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 선언을 했다. 그 여기 유럽의 국가들도 지소미아를 많이 맺고 있는데 우리랑 당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한국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음으로 양으로 좀 그렇게 메시지를 좀 보내고 예. 여론전을 펼칠 거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65년의 청구권 협정 체제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지금 싸움이거든요. 네네. 예. 그랬을 때 일본도 좀 물러설 수 없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여론전에 좀 나설 거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갑자기 뭐 수출 규제 품목을 막 늘린다거나 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.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짧게요.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도 뭐 다시는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열려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? 앞으로 이제 한일 간 어떤 협상 카드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? 한일 간 협상 카드로 얘기를 했듯이 결국 미국의 역할이에요.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. 일본도 지소미아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
한국에 대해서 유지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지소미아 유지할 거고 이 한미일 안보 체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미국의 입장에서 선봉장을 서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미국이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경제통상 문제로 보지 말고 이게 안보 문제까지 연루되는 자국의 그 동아시아 이익이 연루돼 있는 중대 문제라고 하는 걸 좀 보고 예. 한미일이 그 탈동주와 디커플링을 보이지 않도록 미국이 좀 관리한다고 한다면은 뭐 11월 23일 전이라도 한일 지소미아는 또 다시 이제 그 종료 의사를 또 철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. 그건 한일 간에 충분히 뭐랄까요,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뭐